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연구실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연구소.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석만으로 열을 빨아내는 금속 덩어리. 압축기도 없고, 냉매가스도 없고, 움직이는 부품도 거의 없는 냉동기계. 만약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당신의 부엌에 있는 그 윙윙거리는 냉장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겠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냉각 기술의 혁명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200년 전입니다. 당신의 냉장고, 당신의 에어컨, 당신의 자동차에 있는 냉각 장치, 병원의 의약품 보관고, 식료품점의 냉동실.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놀랍게도 정확히 같습니다. 1800년대에 발명된 같은 원리. 기체를 압축하고 팽창시키고 그 과정에서 열을 빨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의 2세기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컴퓨터는 완전히 바뀌었고 자동차도 바뀌었고 집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핵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왜 아무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의 기술이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작동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용 말입니다. 그 작은 압축기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전기를 먹어치웁니다. 부품들은 계속 마모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결국 고장납니다. 평균적으로 냉장고의 수명은 약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냉매가스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냉장고 안에 밀폐된 그 가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냉매가스는 언제나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부식된 파이프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대기로 방출된 그 물질들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R133A라고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냉매가스 하나가 이산화탄소의 약 1,430배의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냉장고, 에어컨 냉동고, 몇십억 개의 기계, 모든 것들이 매년 약간씩 그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를 전부 더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이유입니다. 압축기 없이 냉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더 깨끗한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1881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떤 물질에 자기장을 가하면 열이 나고 자기장을 제거하면 차가워진다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열량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과 자성의 관계, 에너지와 구조의 상호작용.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1976년에 처음 실현되었습니다. 물리학자 G.D. 브라운이 히토류 금속, 특히 가돌리늄을 이용해 실온에서 작동하는 자기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 그것은 과학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물 때문입니다. 열을 옮기기 위해 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금속을 들 때 그 열을 어딘가로 옮겨야 합니다. 기존 설계에서는 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물이 금속 주변을 흘러다니면서 열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느립니다. 물의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냉각 기술은 계속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냉각 기술을 진짜 냉장고로 만들지 못하게 막은 벽이었습니다. 벽처럼 보였던 것 말입니다. 하지만 벽은 때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벽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의 한 팀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0년대 중반
위안 링과 징 왕이라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팀이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물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 만약 열이 직접 금속에서 금속으로 옮겨간다면 완전히 고체끼리만 접촉하면서 이것이 혁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을 빠르게 느리고 입술에 대면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입술은 그 열을 느낍니다. 직접 매개 없이 고무줄을 놔주면 차가워집니다.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양이 변하면 분자 배열이 바뀌고 그것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특정 금속 합금은 자기장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구조가 정렬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뜨거워집니다. 제거하면 구조가 풀어지고 차가워집니다.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런데 기존 설계에서는 이 금속 주변에 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느립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국의 연구팀은 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2024년 5월 과학저널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팀이 쓴 혁신적인 논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의 이름은 하이브리드 자기 재생기라고 합니다. 물 대신 그들은 자기 물질을 열을 매우 잘 전도하는 다른 고체 재료에 직접 밀착시켰습니다. 매우 촘촘하게, 원자 수준에 가깝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고체가 고체에 완벽하게 닿아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빨리 작동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열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 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실험실의 아이디어에서 당신의 주방 냉장고와 경쟁할 수 있는 현실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냉장고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냉장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파이프도 필요 없고 액체도 필요 없고 새어나올 수 있는 밀폐 부분도 없습니다. 고체가 고체에 닿아 있을 뿐 단순함 자체입니다. 최근에 같은 연구팀이 보여준 새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피에낫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그들은 이 고체 간 열 전달이 매우 정확한 지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치 수술용 스캐펄처럼 열을 아주 정확한 곳에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의 휴대폰 칩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한 공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그 안의 셀 하나하나가 뜨거워집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 거기서 나오는 열은 거의 용광로 수준입니다. 이 모든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은 너무 크거나 복잡합니다. 파이프를 깔아야 하고 액체를 순환시켜야 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비쌉니다. 만약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냉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작은 공간에 파이프도 없이 액체도 없이 그냥 고체 냉각 장치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부엌 냉장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더 작아지고 더 강해지는 기술들을 냉각시키는 것. 미래의 모든 전자기기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냉장고를 더 잘 만들려던 시도가 열을 관리하는 범용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조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현실로 돌아갑시다. 중국 과학원 팀이 만든 것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연구실에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상점의 선반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출시 일정도 없습니다. 아직도 논문일 뿐입니다. 자기 냉각이라는 분야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이 기술에 필요한 자기 물질, 예를 들어 가돌리늄 합금은 일반 냉장고의 냉매 가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몇십 배 비쌉니다. 강력한 컴팩트 자석을 만드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잡한 자석 배열이 필요합니다. 넓은 범위의 고체 냉각 분야를 보면 현재의 시스템들은 종종 여전히 일반 압축기보다 비싸고 효율도 낮습니다. 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멀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실험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천천히 현실이 됩니다. LED도 그랬습니다. 태양광도 그랬습니다. 리튬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비싸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엌에서 윙윙거리는 그 냉장고는 1800년대 냉장고와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거의 200년이 지났는데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조용한 실험실에서 자석과 금속 합금으로 작업하는 몇 팀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조용하고 더 간단하고 만약 공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구에 더 착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기술은 한 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작고 평범한 걸음으로 대부분이 절대 읽지 않는 논문들 속에서 상점에 나타나기 수년 전에 도착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들은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기계 중에서 다음으로 조용히 사라질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